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 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 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헤어스타일도 더 이쁘게 바뀌셨네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예, 진행하셨죠? 네. 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난해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해서 이제 48억의 그 예산을 가지고 네. 1월 달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더니 굉장히 이제 소상공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네네. 244명이 52일차 만에 전부 접수가 그쵸. 돼가지고요.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시다 보니 또 이제 이렇게 구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해주는 특례보증인 제도가 있다는 상황 자체로도 많이 고마웠을 거고, 만약 그만큼 이제 바로 조기 소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잖아요. 네. 일반 특례보증도 아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원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반 이런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자율이라든지 네. 그 특례 보증에 들어간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특례 보증에 따른 그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그 부분 1.1%에 대한 어떤 보증료를 저희가 그 구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일반 은행에서보다는 이제 2차 이자 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렇게 좀 보증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소득층, 특히 이제 저신용 소득공인 분들께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지 그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소득, 저신용이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신용 특례보증은 이름 그대로 중산용이나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보증 제도인데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보통 아무래도 등급으로 보통 한 9등급 정도 나누잖아요. 신용 네. 등급을. 그러면 맞습니다. 상위 등급보다는 이제 저신용 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원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상 목록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체가 한 244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1, 2등급 비율 알고 계세요? 네, 한 1, 2등급, 3등급까지 했을 때 한 129명 정도가 네. 예, 그럼 받았습니다.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원래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이제 7등급까지도 이제 저신용 등급까지 대다수가 받으면 좋았을 텐데 이 첫 시행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 없이 공고에 의해서 그 접수를 받다 보니 다소 좀 미진한 감은 있지만은 전체 중에서 그래도 50%는 또 이후에 6등급까지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도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고요. 원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고 네. 지금 저희도 구비 지금 예산 들어가면서 네. 지금은 추진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례도 한 번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 중구 조례는
그냥 특례 보증이라는 정의만 되어 있어요. 네. 네, 특례 보증이 아니라 말씀대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개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란 해서 그 정의로 변경을 하셔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예산을 올려주셨잖아요. 네. 또 그 몇 배의 지금 비용이 또 드는 만큼 정말 취지에 맞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는 다르게 개선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50% 24억 부분은 그 이후에 다시 일반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50%로 나누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번에 그 24년도에 이게 시행을 해보니까 네네.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 51일차 만에 누구나 이렇게 지역 제한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예. 그 1등급인 2등급이든 여튼 다소 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지금 그러니까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이 높은 분들도 네네. 그 등급이 낮은 분들과 똑같이 대상이 돼버리다 보니 그렇게 신청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좀 다소 개선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제가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액 중에 50%를 일단 저신용 등급을 가지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네. 하셨잖아요. 공고를 또 예. 50%가 아니라 뭐 일단은 저신용 등급이 있는 분들이 50%든 아니든 공고 기간 동안은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부분은 일단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이게 신용보증재단하고 예. 이제 하나은행하고 협약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저신용 그 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접수를 해버리면은 이분들도 이제 신용보증 7등급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재보증 조건이라는 그런 심의를 네. 보다 상위 기관에 올려가지고 이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 말씀대로를 들어보면 어쨌든 네. 신용보증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다소 혹시라도 이제 저 신용을 만으로? 가진 분들은 네. 다시 하면 이제 환수를 하시기가 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를 조절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 상황도 있지만 네. 저희는 개인 민간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50%가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60%라도 70%라도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분들에 대한 우선권에 저희가 서야지 이렇게 협약하면서 이분들 상황이니까 이분들 상황 봐주면 본 취지가 제가 볼 때는 희석된다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최대한 좀 이해를 했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상의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네. 팀장님께서 한번 상의 이렇게 와서 해주셨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또 절차가 있더라고요. 네.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하면 그만큼 또 혜택이 가는 시간들이 뒤로 늦춰지니까 앞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모든 네.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의를 많은 의원님들이 하세요. 그러면 거의 답변들이 예산이 되면 성립해 주시면 그때 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우고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먼저 이거에 대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성립 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하셔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요거 부분 신용 보증이나 아니면 이 협약 관계에서 이것도 좀 조율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일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위탁하고 이제 보조금 단체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가장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주시는 데가 공영 주차장.
맞습니다. 있으시죠? 네. 예, 예.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작법 제19조 2항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상인회에 위탁해서 지금 네.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님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맞춰서 이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찾아보았을 때는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응한다. 그리고 또한 결과나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연 1회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연 있습니다. 1회 이상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직접 찾아가셔서 모든 서류 다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공문화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시나요? 우선은 그 사전에 이런 결산 검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먼저 보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류들을 면밀히 검사해서 먼저 하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공문으로 또 그 받아가지고 결산 검사 내부 보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서류를 면밀히 검사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본 자료에서 몇 가지 좀 예,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게 있어서 몇 네. 가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입세출 관련된 이제 출납서를 제출을 하시겠죠. 예, 그 세입세출 관련된 거에 따로 품위서도 주시나요? 아니면 지출결의서나 품위서 이런 거 다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주시는 건가요? 영수증 부착해서. 그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런 그 세부한 때만 보시는 내역들을 거고, 보시는 거고요. 저희 네. 이제 제출할 때는 세입세출을 이제 네. 출납부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보통 이런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회계, 관리, 감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용의 발생, 원인, 금액, 날짜, 결제 수단 등을 기록하여 지출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명란, 관리자 및 회계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승인 과정을 통해 세입세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서명란이 거의 서명이 없어요. 확인 과장님 하셨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서명란이라고 하면 네네. 그 어떤 지금 세입세출해서 네. 이제 자료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공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공문을 예. 통해서 첨부 서류로 오는 거는 공문 자체가 이제 서명으로 가름되기 때문에 앞공문 한 장으로만요. 네, 그럼 가서 대한- 품위서랑 할 때는 네. 다 도장이 찍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별이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이래 별도의 어떤 통장이나 이런 수입 지출 네. 현황을 거기에서 이제 맞게끔 했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그럼 자료에 네.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상점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저희에게 근데 그러면 예. 이거를 제출을 해서 네.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 이거를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거는 거기서 갖고 있는 자료라면 저한테 주실 이유가 없죠. 한 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점가 쪽에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받으셔야 알겠습니다. 되는 자료 네. 서명이에요. 예, 예. 이거를 책임을 진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담당 재무감사 회장까지도 서명란이 네. 있는 겁니다. 예, 주의를 주도록 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민관 위탁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4대 보험 날짜하고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네. 예, 예. 네, 뭐 과장이 이미 전달 받으셨겠지만 또 어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저녁까지 주산 담당 주사님하고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도 충분히 해주셔서 제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공중화장실하고 공용주차장 네. 당연히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4대 보험 퇴직금 관리하셔야 되죠. 게다가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부긴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또 지급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전혀 미가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초에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셔서 4대 보험을 그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네. 솔직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음, 이분들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네. 급여도 얼마 못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노동은 좀 과중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이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직원분들도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있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세심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대 보험 한 번을 안 넣어줬다? 저도 위원님께서 이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보면서 그동안 참 저희가 이제 은행동 상점과 상인에서 이제 인력을 이제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고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 해서 네 명이 지금 현재는 있고요. 20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은 1명이고 이제 그 주차장은 2명 해서 아니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든 2명이든 예,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대 보험은 가장 근로를 고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어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저희가 못 챙겼다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때 이제 11월 1일자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지금 11월 1일자로 또 가입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퇴직하신 분도 계세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했으면 거기서라도 자그라마 조금 일을 쉬셔야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과중한 노동으로 힘드셔서 했을 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나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고 정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거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받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당연히 저희를 믿고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누리신 거죠. 게다가 지금 22일 날 퇴직하신 분은 퇴직금 지급도 안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제 다시 상인회 운영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퇴직 1년 이상 이제 근로를 한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에 따라서 보니 소멸 기간이 이렇게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못 받아서 퇴직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거 내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하면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 수익금을 활용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이거 안 살펴봤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퇴직금을 합친다면 적은 네. 금액이 아니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는 정말 귀한 돈인데 게다가 지금 본 의원이 이걸 살펴보면서 제일 속상했던 건요. 모를 수도 있겠다. 예. 100번 이해를 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어느 분은 지급을 하셨어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1년 미만으로 자꾸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예,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노동이다 보니까 그만두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묵묵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맞습니다. 더 챙기셨어야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상점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누락되지 않고 본연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챙겨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 공용 주차장에 또 보니까 1년 정도씩 근무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지금 네. 정확하게 날짜까지 표기가 안 되고 월로만 표기돼 있어서 근데 본 의원이 볼 때는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이런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하셨나요? 1년 이상인 경우 공영주차장에서도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던 네. 자료로는 두 분이세요. 받은 자료는 두 분이. 공영주차장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3월 뭐 15일쯤 하셔가지고 2월 15일쯤 퇴직을 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겠지만 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월로만 되어 있으시니까 네. 3월 1일 날 입사하셔서 2월 28일 날 퇴직을 하셨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땐 퇴직금 대상자거든요. 네, 한 번 더 정확하게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일단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퇴직금 네. 지급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기 상인회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받은 자료 중에서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내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거기서 주신 아까 말씀하신 수입 지출 현황표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또 여기는 또 서명 다 했어요.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안 하셨어야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넘어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이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에 주차장 해서 급여가 나갔어요. 지금 일부러 지금 이름은 좀 지웠는데요. 조 땡땡이라는 분이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8월에 퇴사를 하셨고 또 아래에 보면 주차장 또 해서 김땡땡이라는 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입사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두 분 다 8월에 퇴사를 하고 8월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불제겠죠. 네. 근데 김땡땡이라는 분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네. 이분은 급여를 받았어요. 지금 8월에 입사했는데 어떤 상황이세요?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를 연유인지가 아니고 이거는 예.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어, 그리고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이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면 이미 그 전에 살펴보셨어야 하는 사항 아니세요? 그리고 또 조 땡땡이라는 분이 일단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음 자료는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 달 9월에 보니까 또 급여를 다 지출을 하셨어요. 혹시 뭐 중간에 퇴사를 하셨으면 뭐 날일길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간에 퇴사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퇴직금이 또 지급된 거를 보니까 그날. 그랬다면 지금 뒤에 그 나오는 다음 달에 또 22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조 땡땡이시라는 분이 그 날일만 했으면 날일 계산만 해야 되는 거고 혹시 그 새로 입사하신 김 땡땡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면 8월에 왜 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9월 급여도 날일 계산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선 예, 일단 수불제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저기에서 이제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는 한번 착오가 아니고 네. 지금 한 분에 대해서 급여가 2달께 나갔어요. 게다가 지금 눈에 딱 봐도 보이는 상황인데 이건 착오가 아니고 여기 하시는 분 자체가 지금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근데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그동안 네.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본인 충분히 볼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저 부분을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요.
영시축제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지출을 하셨어요. 보니까 영시축제 때 많이 힘든 상황에서 늦게까지를 하니까 충분히 네. 초과근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23년도 9월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무래도 영시축제를 네. 때 이제 초과근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 하신 그거의 내역을 한번 본 의원이 받아봤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20시간, 9시간, 24시간, 30시간, 3시간 해서 거의 50시간을 넘게 지금 초과근무를 하셨어요. 초과근무 시간만.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아시죠? 네.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특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주 52시간, 특정한 날일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규정을 이미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피치 못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분하고 합의서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날 이제 조금 더 유연 근무처럼 해서 이제 없으실 때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시든지 해서 그 시간을 채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52시간 위반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출근부에 대한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출근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출근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치면 합의서라도 있는지 했더니 지금 보니까 합의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에 대한 지금 근태 관리뿐이 아니라 너무 배려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 여기 지금 상인회 회장님으로 계신 분은 저희 지금 뭐 행복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같이 여비로 저희 세금 여비로 해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내 안에 있는 사람도 관리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챙기지 못하시는 분이 그만한 자격으로 가실 수 있나? 우리 중구를 대표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 퇴직금을 그래서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퇴직금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 퇴직금 지급을 미지급하실 분들에 대한 더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급을 하셨는데 또 뭔가 좀 잘못 착오가 있으셨는지 퇴직금 잔액 오입금이라 해서 다시 또 입금을 받으셨어요. 여기 상황 보시죠. 네. 근데 지금 위에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지출 내용이거든요. 지출 내용에 오입금을 입금 받으셨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게 맞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용의 이게 주차장 수익금이면은 거기에 따른 이게 정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별도로 잘 관리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눈이 관리할 수 아니고 있도록. 옆에 수입 내용 있잖아요. 네, 네. 수입이니까 당연히 수입에다가 적으셨어야죠. 근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실수할 수는 있어요. 비고란에 네. 입금 받음이라고 또 그래도 신경 써서 네.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 의원이 하나하나 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입금이니까 입금으로 가고 이걸 빼고 지출 금액이어야 되잖아요. 아래 네. 보여주세요. 지출 금액은 2,144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빼면요. 2,100,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 금액이 다 포함해서 지금 총 금액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셨고 저는 정말 의아한 게 통장 잔액하고 이러면 맞나요? 저희도 이게 점검을 그 상인 회원들이 이제 가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생력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경제기업 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다소 미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조직 개편을 하시고 해서 직원들이 바뀌시지만 그거는 늘 있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충분히 그리고 이런 이거는 부분들은- 지도 점검이 기본인 거고요. 네. 네, 지금 기본 사항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들이고 게 많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예시로 지금 하나만 들었지만 직원분들 고생이시면 저도 어제 11시까지 서류 봤습니다. 이것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의문사항적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사님께서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따로도 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보니까 공중화장실에서 수익금하고 보조금하고 반씩 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몇 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20년도에는 이제 한 명이었다가 22년도에 이게 그 천변 뭐죠 그 화장실에 있는 민원들도 많고 어려움이 네. 많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이제 그 환경 그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보내주는 그 화장실 보조금 80만 원 하고 저희 주차장 수익금에서 해서 두 분에 대한 그 인건비는 170여만 원을 수익금으로 그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분은 보조금하고 수익금으로 해서 네. 150만 원 정도 네. 예, 드리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주 2회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네. 받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금은 크게 이제 해가 지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연계해서 이제 여기 이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공영 주차장 활용에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80만 원씩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보조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한 87만 원? 80만 원에서 87만 원 정도가 네. 보조 금액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그 보조금 받은 거를 그대로 주셨어야지. 이걸 지금 최저임금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굳이 이거를 빼고 주신 것도 안타깝고요. 근데 또 이게 지금 남아서 그 뒤에 이거를 소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22년부터 하셨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해 지급하고 그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그 환경과에서 주신 금액이 한 예. 87여만 원 정도 예, 예. 월로 환산하면 보조금을 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두 분에게 저희가 주는 그 이런 어떤 금액은 그러니까 인건비는 충분하게 그 저희가 수익금이 주차장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월 이렇게 4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87만 원을 다 줬으면은 수익금은 그보다는 적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 못한 거는 아니고 충분히는 줬지만 다만 이제 87만 원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거는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수익금에서 이렇게 줬으면은 되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24년도는 지금 아직 안 지났으니까 네. 누적된 수익금으로 해서 네. 지금 보조금 누적된 보조금으로 해서 수익금을 조금 이제 조절해서 네. 그거를 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네. 22년도, 23년도 거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가 이미 지났잖아요. 보조금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게 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저희들이 예. 한번 내부 검토를 보통 해서 해가 되면 네. 저기 카드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도 환급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결사할 때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지금 부분은 보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저희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는 네. 환수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살피셔서 22년도, 23년도 거는 환수 조치 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실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있고요. 저희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 요구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그래야 말씀이십니다. 서로 신뢰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구청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들이 이왕이면 투명성 있고 좀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점검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거기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소액 대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거 받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네. 의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이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걸 네. 다 지급하셔야 다른 분들을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이 다시 또 네. 여기서 되거든요. 네. 이거 충분히 어필하셔서 3개월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하시고 얼마큼 갚으셨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네.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하셨는지 구청에서 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하신 성과들 해서 한 분기별로 이젠 좀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한숙 의원님 그 질의 과정 답변에서 네. 제가 좀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2024년 6월 30일 날 지금 오한숙 의원님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 하셨죠? 상정과 공영주당 예. 우탁 인형 현황에서 네. 주차 관리인 임금, 담장 조성, 관리인 초과 근무 수당, 관리인 임금 인상 해가지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수익금 사용 내역 감사를 하셨고 그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수익 일부가 사적으로 인출된 것에 대해서 경고 조치, 관리인 인건비 과다 산출 시정 조치, 내부 수리 시 사전 승인 절차 이행하지 않아 주의 조치. 이게 6월 30일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한숙 의원님이 띄워준 자료는 8월달 자료예요. 불과 2달 만인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됐다라는 거.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2달 만에 이런 문제점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조사 자체도 좀 허술하게 진행이 됐고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이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구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긴장감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같이 긴장감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네.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딱 처리를 하세요. 이제 인정이 아니라.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한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민관예탁 보조기간 관련돼서 이 퇴직금이랑 4대 보험 인건비 지급 문제 이제 경제과에서도 지금 지적이 됐었잖아요. 지금 지정된 거 외에도 특별 점검을 한번 하신 다음에 감사기관에 감사 실시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물론 경제과에서도 이제 불거졌지만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이제 자치행정국 여러 실과에 걸려서 이 민간위탁 이 보조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07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장에서 이 전통시장 화재 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하고 있죠, 지금 예산으로. 네, 12, 9비, 50대 50에서 올해도 2,900만 원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게 다 집행 다 됐습니까? 이게 아니요. 화재공제 보험은 우선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한 440개 정도 점포에서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접수를 해보니까 220개 정도 점포해서 저희 구는 한 38%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38%입니까? 예. 우리 지원한 예산 가지고 38%?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아마 70% 되고 자부담이 30%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점포를 가진 상공인들이 다소 100%는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예. 그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이렇게 들면 나중에 이제 없을 때는 환수,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된 어떤 부분은 다시 환수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떠나서 이제 38%의 가입률이 안 되면은 네. 나머지 62%는 가입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을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아마 확인이-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하는 이게 그 보험료가 싸고 또 그 국시비 보존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걸 안 받고서 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 발생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통계를 보니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총수가 509건에 달하거든요. 네, 그 피해액은 1,387억 정도 되고, 네, 근데 전통시장 어차피 이제 다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화재가 한 곳에서 나면은 전체로 다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38%밖에 가입이 안 됐다. 더군다나 70%를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더욱더 앞으로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독려도 하겠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에 불꽃 감지기 뭐 이런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고, 또 아시다시피 태평시장에도 이래 전선 이렇게 점포들의 이렇게 분전함이나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끝냈고요. 지금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1개 점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은 고쳐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일단 화재가 발생을 예. 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이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38%밖에 가입률이 적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합니까? 독려를 하도록 저희가 여러 번 설명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의 이게 보험 가입률이 한 40%도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 이제 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대해서 가장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네. 화재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9월 달에 마련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시행에는 이제 내년도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는 이미 그 다른 점이 작년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지금 이번에 그 개정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는데, 네.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화재보험 그 부분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다시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현재 예, 더. 제도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네.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겨울에 동절기 다가오면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저께 녹교동에서 또 우리가 불행한 일이 맞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규모로 발생이 되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화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시장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2019년도에 중기부 주차원 이용계에서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국비를 60억이나 우리가 확보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갖고 되겠는지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19년도에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저희 구 중앙로 지하상가, 은행동, 대흥동 3개 상점가 60% 이상의 동의를 가져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19년도에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면수도 변경되고 그러다가 사업이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도 9월 달에 저희 상점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했고요. 해서 지하든 지상이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하에 119면에 그 대종로 구간에 119면을 지하로 29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득했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23년도 12월에 우선은 당초 19년도 공모가 된 이후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우선 그 사업 기간 변경을 했고요. 그 사업 기간 변경의 조건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사업이 내용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면수가 뭐 거의 400면에서 119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시 그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을 득하라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줘서 그 작년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1월에 이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 지하주차장에 그 설립하는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을 진행감 있게 하고자 그 중앙투자심사 또한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득한 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다시 또 290억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 기간도 다시 또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45억이 또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 판단이. 그래서 그 290억이 아니라 34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측되니 시에서는 그게 한 6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 진행 중에 그 시에서의 주감수인 도시재생과에서 시장님께 일단 서면상으로 경제성이 없다. 290억으로 사업위는 못 박아둔 건데 345억을 했고 또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하 매설물이 또 발견이 돼서 거기에서 또 한 30억 정도가 또다시 증가된다는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290억으로 할 때는 대종로 지하 구간에는 58면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시에서 지금은 이게 그 시장님께는 290억으로 지하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고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또 대흥어린이공원 지상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사업비는 290억 한도에서 지하 1층이나 지상 상층이나 이런 거를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타당성 조사랑 그 중앙 투자심사까지 조건을 다 이행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선.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항이 결과가 주어지면 저희는 다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동안 이거 용역에서 실지 설계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2022년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건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작년에 사업 290억으로 119변의 사업이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결과가 끝나면은 실시 설계를 9월에 착공하려고 준비는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막 70억 이상 증액되다 보니 대전시에서 다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비 60억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의 그 어떤 그런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3정과 60% 이상 동의율이 되어야만 사업 계획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그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라든지 다소 반대하는 분, 아니, 네. 과장 그런 뜻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 보세요. 지하상가 상인들은 이거 절대 다른 데로 옮겨서 사업하는 거 반대하죠. 그분들은 지하상가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주차장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분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분들 설득하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동 공원 같은 경우는 네. 어린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다른 데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법규상.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우선은 근데 어린이 공원을 어디다 대체 조성 어디다 할 겁니까 인근에다가? 그만한 규모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재정 가지고? 못하죠. 근데 그걸 자꾸 거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네.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네. 이게 공모사업을 이게 준비를 해서부터 공모사업을 따내기까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더군다나 그때는 중앙정부도 인정 승낙을 했고 대전시도 승낙을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준비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또 해준 거고. 근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서 시간이 끌고 자꾸 늦춰지고 하면서 지금 사업비는 자꾸 늘고 주차 면수는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장 생각이 또 바뀐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중국 원도심 활성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차장 확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분들 지금 네. 아침에 성심당이고 가보면 아침 7시부터 줄 서 있어요. 줄이 막 100m, 200m 네. 서 있는데 그분들 뭐가 제일 불만입니까 지금? 주차장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까지 따내놓고 지금 삽질 한 번도 못하고 있고 한 해 못 하네 상인들이 반대를 하네 찬성을 하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때입니까 지금? 근데 지금 애당초 사업 계획을 예. 할 때 예.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은 추계를 제대로 했어야죠. 1년에 얼마씩 물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라는 걸 추계를 해서 사업비를 세웠어야죠. 애당초 공모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에 와서 시장이 핑계댈 때입니까 지금? 시장님 그럼 앞으로 예.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얘기를 해야지 과정만 자꾸 얘기를 하면 무슨 대책은 소리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것처럼 중앙 계실 때도 예. 중회실에서 우리가 도시공사 담당 직원까지 와서 다 네. 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뭔가 내놓은 게 있어야죠. 그때 당시에도 자료까지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 뭔가 결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도 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네. 우리가 공모사업 한 거고 지금 용역까지 다 끝난 거고 네.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된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대체 조성을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없고 어차피 그 대체 조성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어디다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시에서요. 그 10월 달에 사실은 그 대전시 관련 도시계획과라든지 뭐 관련 4개 부서랑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한번 거치긴 했거든요. 일단은 그 도시계획 결정 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능한 거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전체 쓰는 건 아니라 일부 그러면 규정상 예. 지하상가 상인들이 60% 이상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찬성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때도.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을 갖고 하고 따지자는 있습니다. 건 아니니까 어쨌든 네. 이 사업이 하든 안 하든 빨리 결말을 내야 돼요. 네, 이거 행정 낭비 아닙니까? 계속 이게 지금 처음에는 402면이었다가 294면에서 지금 119면이 줄었어요.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고
애당초 시작을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냥 행정 낭비는 행정 낭비대로 하고 그 주변에 상인들한테 기대감을 잔뜩 부풀게 해놓고 뭡니까? 그럼 뭐 행정의 불신이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좀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질의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점과 소액 대출 사업 이거 미상환 금액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2013년, 2011년도, 2009년도, 11년도, 13년도에 걸쳐서 대출은 4억 1천만 원 대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예, 보셨나요? 예, 613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4억 1천을 이제 2009년도, 11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갔는데 상환액이 지금 2억 2천 정도밖에 상환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연체가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62명이 이제 연체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 간에나 금융기관하고도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을 법원에 가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으면 10년이면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도 잘 그렇게 모르세요? 예, 해당이 될지는 네, 그러면 2009년도에 이렇게 대출이 나간 거면은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이건 저기 뭐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다 그렇게 봐야죠.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게 폐업하고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선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선 저희가 이번에 내용 증명까지는 전부 보냈고요. 내용 보내도 예. 이분들이 뭐 주소가 거기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내용 폐업하고 증명을 떠나는데? 보냈고 만약에 돌아오면 네. 거기에서 다시 또 해서 주소나 이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조회할 수 있으니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하려고는 이게 하고 이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0년이 다 넘은 채권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이거 관리하느라고 행정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결선 처리할 거 과감하게 결선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하기에 앞서서 지금 뭐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게 좀 해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성심당이라는 이게 얼마나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심당 한 곳 때문에 우리 주변 상권이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이에요. 지금 주차장 이거는 하루 이틀 미룰 거야 아니면 네. 다른 걸 떠나서 제일 먼저 그쪽에 우리가 뭔 힘을 쏟아야 될 때예요. 지금 네. 그래서 과장님과 요 뒤에 계신 여러분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성심당 저 열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우리가 저쪽에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열심히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어린이 공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단 하루에 한두 명도 네.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빨리 뭔가 행정 취하고 협의를 해서 네, 네.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거기다 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40. 이거는 저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네. 구민을 저희 이제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을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한 20명을 저희가 그 행정지원과에서 연초에 이런 그 상을 줄 때는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20명을 계획에 잡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청장 표창을 주고자 하는 상입니다. 아니 지금 구청장 표창이 아니라 네. 예, 전국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보상이라고 지난 10월달에 있었죠, 속초에서. 전통시장 박람회. 전국 박람회.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이 예,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포상인지를 여쭙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매년 1회 전국 그 박람회를 그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해 년도에 그 전통시장 부분에서 어떤 지역 경제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어떤 이바지한 그 측면들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전날까지도 이게 잘 몰랐다고 했더라고요. 태평시장 같은 경우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게 바꾸자 하는 전통시장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경쟁률을 뚫고 그만큼 저기 자립률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생력이 잘 갖추어진 시장에 대해서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을 저희 중부구 관내에 있는 태평 전통시장이 대통령 표창,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창 전통시장이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자치구에서 동시에 이렇게 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맞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신 우리 일자리 경작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특히 시장 활성화팀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료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6쪽, 업무보고 130쪽 보면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그 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596쪽 보시면은 예. 네. 지금 24년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거의 7월 정도에서 그 사업 완공된 네.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23년도에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통시장 시설 개선 추가 사업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문창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 스마트 경관 조명, 그다음에 뭐 문창시장 고개 쉼터 화장실, 산정 전통뿌리시장 공영 주차장 계단 및 장애인 통로, 그다음에 태평 전통시장 고보 조명 설치, 그리고 태평 전통시장 고개 쉼터 및 화장실 시설 개선, 그다음에 문창 전통시장 만차 전광판 설치 등 해가지고 네. 여러 건의 그 개선 사업 시설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희가 연초 계획과 달리 네. 연말에 그 시설 관련된 집행 비율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일자리 경제과도
아쉽게 그 시장 현대화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말 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23년도에는 다소 네. 많았는데 네. 올해는 거의 대부분 네. 종결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예, 큰 그래서- 사업들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네. 다행히 24년 사업을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사업을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월 거의 사업 계획에 준해서 네.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미리미리. 그래서 예. 그럼 전년도랑 금년도랑 어떤 변화가 있었죠? 시설 개선 부분에서요.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전년도에는 연말에 몰아서 거의 사업이 집중됐는데 금년에는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이 됐는지. 우선은 이게 사업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구 사업이 굉장히 그 4개 시장에서 전부 해당이 됐거든요. 큰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쿨링포구 사업은 이제 한여름에 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종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게 제가 좀 나름대로 담당자들에게 연말에 하지 말고 저기 조기 집행 부분도 있지만 시장 상인들이 어떤 이런 그 시설 개선을 빨리 사업비가 마련이 됐으니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더 챙겨서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 폭염 저감 장치 관련해 가지고는 그 더위를 피할 네.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위가 오기 전에 해달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를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 태평시장 노 아케이트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1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아, 예, 이 원래 사업 목적은 왜 이거를 보수공사를 하시나 아시죠? 이게 그 태평 전통시장 아케이트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물바디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시공해야 되고요. 수밀 코팅 작업이나 살수 청소 등 이런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사업을 이제 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네. 그 부분 이제 노후가 돼서 예. 부분 물 새는 곳이 많다고 해서 네. 그 예산을 확보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물이 샌다 그러면은 호흡이라든가 네. 그런 시기를 대비를 해서 미리 공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건 다소도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다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소 좀 늦었는데 지금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11월 11일자로. 예, 예. 네. 그리고 그 태평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사업은 네. 23년 사업이었다가 2월 맞습니다.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금년 4월에는 끝날 거로 예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예. 지금 그것도 지금 완공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12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 판매대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태평 전통시장이 예산 사업비도 한 4억 네네네. 이상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이기도 해서 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부담 부분이 또 있고 하다 보니 이런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라이트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인명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동의율을 얻기 위해서 7개 상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다소 좀 필요성을 공감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이견을 공감을 받아서 아마 12월 중에는 다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네. 있도록 좀 그 23년에 비해 24년에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 모습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 자료 598쪽 좀 보겠습니다. 공실률 및 기업 유치. 아마 경제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공실률 현황을 보면은 22년
23년, 24년 해가지고 공실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22년부터 어떤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고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 지금 이런 식으로 공실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저희가 공실률을 잡은 대상은 저희 원도심에 있는 대형 그 평방 연면적이 3,000 평방 예. 제곱미터 한 79개 정도 이런 네네네. 그 빌딩을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공실률이 좀 높아지는 거는 우선은 이게 노후된 건물들입니다. 저희가 네.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어떤 그 비용적 측면에서 여기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나름대로 조금 경제성 부분에서 이렇게 유성구라든지 이렇게 좀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료를 하는 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도 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폐업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으니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공실률이 좀 높아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규모 건물에 관해서만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그럼 이거 외에 조금 작은 규모의 가게들이나 이런 데는 공실률을 확인을 못 하시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어찌 보면 이게 기업에 관한 업무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주무팀에서 상점가 관리라든지 물가 관리, 착한 가격 업소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기업적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부분도 기도 하고 어떤 역량 부분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길 네, 그래서 아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건축과에서 하나요? 위생과라든가 하면은 그 식당, 그다음에 뭐 임용업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늘어나고 줄고 이런 거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매년 아마 그 정책개발실에서 사업체 통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그 26,000 사업체 통계 조사를 해보니 한 26,000여 개소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2,000개소가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통계 수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폐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건축물,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네. 폐업되는 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아마 기업 유치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아지고요. 그렇지만은 또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청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되고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그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유치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다소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또 상권 그 활성화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 사업 속에도 이러한 어떤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인가요?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노후된 건물이고 원도심이지만은 교통이 발달이 됐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부각시키면은 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네. 기업을 유치하고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 충분히 그 부분 제가 공감하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는 어떤 사업이나 공모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상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대 하시는 분이랑 상업이랑 했을 때 협약을 맺으면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거를 듭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근데 네. 지금 그 업무 보고 책자 보면은 그 공실 관련해 갖고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담겨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겠지만은 동시에 공실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공실률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그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이쪽 구역을 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거기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 위치상 저희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런 물론 노후된 건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상세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이 용역 안에 넣어가지고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아까 과장님이 지식산업센터 관련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국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 그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는 94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건축을 완료했고요. 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보면은 40%에서 최고 9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센터가 추가 입주 물량까지 따지면은 83개 동에 약 494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940개에 83개가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될 사업자에 대한 미분양일 공실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에 걸맞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기존 대형 건물들이 공실률 중과와 결합될 경우 기대와 달리 전체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앞서서 청년 기업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의 여건이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남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그 의료 관련 요양이라든지 그 노인 인구율이 이제 23.5%로 굉장히 초고령화 그 사회에 진입을 해 있는데 그런 어떤 돌보미 욕구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을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양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마을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자그마한 기업들부터 그쪽에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선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경제 생태계를 한다면은 막연하게 무조건 공실률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꿈을 접기에는 큰 꿈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기업 유치를 비롯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다음에 대책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능란하게 답변을 하셔요. 우리가 제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죠. 무엇보다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 경제과가 큰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비주거용 건축물 273만 1688동 중에 비어있는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이 비어있는 거 네, 6만 659동이에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방도시에서는 더 하겠죠? 네. 그렇겠죠? 비주거용이. 우리 한국 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이제 동향을 보면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세종이 23.2%를 차지하고 있고 네. 가장 높았어요. 다음이 19.2%인데 우리 대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중구에 비어있는 빈 점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도 문제가 큰 문제죠. 그렇죠? 네. 10월 7일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은 올해 2분기 대전 주요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시률이 전년 대비 늘어났어요. 우리 중구는 좀 어떨까요? 대전은 늘어나는데. 아마 비슷하게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대전 지역 이제 상권의 이제 상가 공시률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난해 이제 대비해서 용정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거기가 공시률이에요. 21.2%, 5.2% 상승했습니다. 한민시장 8.0%, 4.0% 상승했어요. 우리 이제 원도심 동구나 중구 23.0% 이렇게 상승이 커요. 이렇게 상당히 큰 거죠. 은행동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시률이 이제 높은 이제 이유가 좀 있어요. 그렇죠. 공시률 높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은행동에요. 네. 우선은 일단은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것들이 다소 위축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은행동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안동에 살고 있지만 임대가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도 1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런 게 소상공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제 생태계 조성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역 내에서도 내발적으로 어떤 그런 전략들을 조금은 더 지원들 우리만의 특수한 어떤 정책들이 조금은 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제 중구가 정말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또 받아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주민 참여 예산 또 공동체 예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 좀 살아나서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대전 중구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행동 같은 경우 이제 공시률이 이제 높은 이유는 제 본의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재개발도 있어요. 네. 네, 재개발도 있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임대료 그렇죠? 네. 이런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떠나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섬세한 정책이 좀 필요한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외식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3.4%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체 쓰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1%인데 훨씬 웃돌고 있어요. 이 외식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 21년 6월부터 34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물가에 대한 동향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올해 이제 대전시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조기에 좀 편성했죠. 네. 올해 조기에 좀 편성했어요. 임대료 지원 114억 원 이제 편성을 추가 증액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도 해주고, 그래도 이 지역 업자들은 냉소적이에요.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만큼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생주차장 정말 너무 아쉽고 문제가 좀 많아요. 원도심에 이러한 큰 주차장이 빨리빨리 좀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성심당으로 이렇게 대전이 호재인데 본 의원이 상임위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은행동 은흥정이 같은 거리 이런 데다가 저녁에 야시장을 못할까? 야시장을. 그래서 전국에 우리 빵의 도시라는 대전을 찾아왔을 때 또 야시장도 같이 즐기고, 부산에 우리가 비교교 연합 가서 깡통시장을 비교교 연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또 상인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랬어요. 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한번 잘 좋은 명안을 짜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어디 중구 전체 권역적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음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자, 그동안 말도 많은 은행동 상정가 상인회장 선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뭐 법원에서 좀 있는 일이 있고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인의 정관이 있고, 암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밑에 정관이, 상인의 정관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 중에서 상인회장이 나오는 거니까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정가에서 점포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동 상정가 상인의 정가는 이렇게 있지만은, 자, 상인의 회장을 승인을 해주시오 하고 소리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자,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조례로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점포를 거기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포를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우선은 이제 조례를 포함한 이제 상위 법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까지 있고 또 이제 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또 자체적으로 이제 회 법인체로 있기 때문에 상인 회의원들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관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정관은 보다 더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상위 법령에서 그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거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이 들어왔을 때 시기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기만 하면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이도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갖고 들어왔으면은. 그러나 우리 지자체 해당 부서는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있더라도 해당 부서는 조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그 정관상에 다소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때 좀 조례라든지 상위 법령에 규정했던 어떤 정의들을 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렇게 운영되는 정관 규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좀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일단은 정관에 따른 그 부분을 기준을 두고 생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상인회장은 그 상인의 구역 내 상인 그 활성화 그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외부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까지 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서 오늘 첫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대단히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는 이제 처분이 나오면은 처분에 나오는 기준대로 저희는 그게 맞게끔 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육상리 의원께서 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해서 지적을 좀 주셨어요. 네.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자부담 비율 부분도 네.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이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통시장이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손보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요.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 육상래 의원님께서 이제 그 법률 개정안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난 1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안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그 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 기존에는 16층 이상의 이제 그 특수건물하고 15층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 공동인수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손보사가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화재보험 인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재보험 협회에서 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의 명의로 또는 상인 개개인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네, 그 네. 손보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네. 어려웠을 경우는 화재보험 협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그
화재 취약 지구 있는 우리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또 이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또 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생 주차장 관련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60% 이 지분으로 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최대 지분을 갖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실 때 그 대흥 어린이공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그 주변을? 그 주변에 민간 주차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 골목에 차가 1차로, 2차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안과 병원 뒷골목 쪽으로 가면은 그 대선 칼국수 뒤쪽으로 가면은 민간 주차장인데 엄청 들었고 거기에 우리 저희들 그 방치 건물로 있었던 보호 빌딩도 아마 철거를 하고 주차 빌딩을 짓는 것 같아요. 그 일대가 이 저층형 주차장 또 이 철제로 해서 뭐 2층, 3층에서 주차 빌딩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에 과연 또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올린다고 쳤을 때 그 전체 그 도심 중앙로 이 도심 한복판이 다 그 철제로 된 주차장 구역이 돼버려요. 과연 그게 우리 그 상권 활성화 지역 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상권에 봤을 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 중앙로 지하상가 그 D구역입니다. 성심당 방향 쪽이. D구역을 보면 성심당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근데 거기 지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구역에 상당수 점포들이 있어요. 거기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 상권이 죽어 있거든요. 이 주차장이 개설이 되면서 그 주차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권 활성화도 되겠지만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구역에서 이제 상권 활성화라든가 좀 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설득을 하시거나 이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첫 단추를 이게 시에다가 사업을 협약을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4년 동안 전혀 진행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민서 8기 들어와서 사업비 부분부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면밀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페이지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그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매년 연초에 발표를 하죠. 네. 2024년도에 중고를 보니까 54곳이 24년도 2월 달에 대전시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사지역. 시은 5곳. 그리고 2025년에 22곳에 공고를 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를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54곳 중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니 지작물이나 이제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이 13개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죠? 대전시 공고에는 54곳이 돼 있습니다. 공사 예정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연초부터 이제 네.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보통 연초에 개별 네. 신청 들어오면 그 네. 해년도에 공사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다 지금 공사 완료했다고 하고 지금 공사 하반기 공사 예정이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4곳에 포함이 돼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제가 좀 살펴봐야 그리고 될 올해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는 특히 10월 달에 추가 공고를 해서 중구가 13곳을 또 추가로 하반기에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자료 제출이 이제 9월 30일인데 하반기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여기 하반기에 공사한다고 하는 데들은 예정된 곳들은 다 지금 유천로 8, 그다음에 유천동, 선화동, 석교동 두 군데 착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착공이 안 된 건가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내년도에 넘어가요.
근데 내년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게 도시가스 관련 공사에서는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대전시에서 공고를 냅니다. 여기 공사를 하겠다. 5개구 전체적으로. 이게 그와의 별도인 건가요? 이 자료는? 우선은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게 CNCT 에너지에 연락을 해서 공급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의 지역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추가 공사를, 그렇죠. 추가 가능한 공사를 한 부분은 거다. 그- 하는 거고 그 공고에 난 거 이외에 네. 그 공고에 난 거는 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네. 있어요? 54곳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54곳 네. 하고 네. 10월 달에 추가로 13곳 그러면은 중구에서 지금 67곳입니다. 67곳에다가 13개. 80곳이 이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네. 그 진행률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아유. 위원한테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이제 그 구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나머지는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이 상인의 규약이면 이제 묘미법에 준용하고 지도감독도 이렇게 하시는 저희 입장에서 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상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전통시장법 아시죠? 네. 65조 8항에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65조 8항 2에 시장 등의 상인이 아는 자를 대표 임원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 그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정의에 상인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고요. 상인의 23조의 상인의 설립, 상인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면은 상인이라는 것은 그 해당 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조례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은 그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 8월 13일 국민신문고에 이 관련돼서 질의가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의 답변은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총회의 설립 및 의결 종족수에 대한 이 부분은 그 조례나 규약을 살펴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 2021년, 2023년 이 규약을 보면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애매모호하게 예?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었죠. 받으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예, 상인회 쪽에서 받은 건 없는 걸로. 그럼 알고 회장의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혹시 유권 해석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5년 이상, 받은 적,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답변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좀. 그러니까 회장의 네. 자격, 네. 그 부분 문제 대하는 조항 아시죠? 그 5년 이상 사업자 이 조항. 법령에 따른 조항이 아니라 저희는 정관에 나와 그러니까 있는. 정관에 대한 부분을 법령과 비교했을 때 네. 이게 유효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고요. 상인의 답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받으셨으니까. 아니요,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없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한 건 없었다. 네, 예.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 조항이라든가 상인의 규정, 회원의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선은 아까 그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지금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정의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이 사항을 처음 공감을 합니다. 상인회가 설립이 2014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18년, 21년, 23년 네 차례에 걸쳐서 이 규약이 들어왔어요. 이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내주시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거예요. 이 문제가 밝아지는 거죠. 2024년도에는 반려를 하셨죠. 총회 규약이요. 반려 안 하셨어요? 24년도요? 예. 한 번, 예. 24년도 그 회장 성출되고 이후에는 이-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저희가, 예. 불거지니까 최대한, 예. 보완을 해달라. 네, 회원의 규정이라든가 했습니다. 임원의 네. 규정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절차가 18년부터 23년까지 쭉 있어 왔는데 단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총회의 설립, 의결, 종족수에 대한 수용. 이거 새로 들어왔어요, 수정해서? 안 들어왔죠. 지금은 아직 안 해. 이게 지금 공문을 보낸 지가 언젠데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8월 달에 보낸 공문인데 11월 달까지. 그 상인회 관련돼서 타 상인회도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타 상인회 거를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타 상인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2023년 7월 달 규정을 2024년 3월 11일을 가져왔는데 또 그냥 받아주시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수익금 관련돼서요. 2021년 4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 홍보사업 못하게 규정이 내려왔죠. 네. 그 관련해서 4월 26일 날, 4월 13일 날, 3월 달, 2월 달 해가지고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이 그 내용인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2021년 11월 달에 상점과 상인회에서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인가를 해주셨어요? 그 허가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위탁은 보통 1년 단위 이상으로 하고 그 법령 조항은 이제 1년 중에서 4월 그 중간에 법령 개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실무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 같고요. 이렇게 시장 네. 그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다 공문을 다 발송을 했는데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승인 신청이 왔는데 그 담당자가 그냥 혼자 결정해서 승인을 내줍니까? 보다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 챙겼어야 관련돼서 되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랑 결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인할 때 그냥 담당자 승인으로 그냥 끝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그 관련 서류가 없어요. 승인 요청이 왔을 거 아닙니까? 구두로 그냥 승인해달라 하면 승인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아까 규약 말씀하셨어요.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법령이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규약은 24년도? 그때의 규약은 개정하셨더라고요. 협약서는. 22년도,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럼 22년도,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그냥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반적으로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앞서서도 완숙 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주차장 위탁 관련 운영 부분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임금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의 소홀 부분도 분명히 6월 달에 실과에서 지적을 하고 그 조사를 해서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통장에서 4천만 원 이상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출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회계 이 통장 사본까지 제출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합니까? 몇 년 동안?
21년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2년이나 3년 뒤에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본인은. 저희들이 물론 이 분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많은 그 국민들의 봉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분들이 또 안아주셔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이렇게 되면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상인에도 많이 설립이 될 거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원칙이 없으면은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어떤 상인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예산 운영이나 이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가지고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제출해 주신 거 통장 사본을 한번 봤는데 2021년도 이렇게 쭉 통장이 하나로 해서 쭉 이어지다가 12월 달에 계좌번호가 바뀌어요. 이게 통장 하나로 관리되는 거예요? 하나가 9002로 시작해서 60679로 끝납니다. 근데 12월 달에 갑자기 어떤 걸로 바뀌냐? 9002 9293-5로 바뀌어서 입출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주차장 수익이나 이런 부분. 원래 통장 하나로 관리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별도 통장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네네. 맞을 건데 저희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가 질의에서도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보조금 사용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제출된 서류들을 쭉 봤었거든요. 이전에 와서 이제 그 사본을 주셨는데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양식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자필로 쓴 것도 있고 본인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좀 상세하게 그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잘 잡고 향후에 할 때는 그 신규칙을 만들더라도 별도의 통일된 양식을 하나 만드시던지 그 규정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이 저희 구역 중구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이 분들이 정산 보고를 할 때 그 틀에 딱 맞춰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이 조사를 하거나 살펴볼 때 좀 더 용이하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는 취향대로 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표도 없이 그냥 볼펜으로 써온 데도 있고 그냥 워드로 쳐서 이게 수입인지 지출인지도 안 맞는 것 같고 증빙자료 제출도 어떻게 보니까 중구난방이라 그걸 맞춰보는데도 힘이 들고 그래서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셔서 그 틀에 처음에는 좀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착이 되면은 그 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또 편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지금 이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제보의 건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